안녕하세요. 명리공부 왕초보 탈출기를 강의하고 있는 닥터류 사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5강 지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짧게 해야지 동영상 그 플레이 시간을 짧게 해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번에는 또 짧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 지지. 소제목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천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지지, 우리가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사주팔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 시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천간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여러분들이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이러는 이제 12개의 띠 가지고 이제 지지를 이루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의 의미. 지난번에 천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글자 12개의 글자를 외우는 것보다 한자를 외우는 것보다 이 의미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꼭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지지는 땅을 상징한다고 해서 지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현실적인 기운이나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천간은 생각, 야망, 꿈, 이상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죠. 나는 옛날에 저희 때는 교사가 꿈인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나는 교사가 꿈이야.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이 천간의 기운이고요. 지지에도 그것을 받쳐줄 만한 기운이 있어야지 이제 교사가 되는 것이죠. 나는 돈 벌고 싶어. 그거는 내 생각인 거고요. 그 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데 돈과 관련된 기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천간에 그런 기운이 있다면 지지에 그 글자들을 받쳐줄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지만 진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결과를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계획은 천간이고 행동과 결과는 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왔을 때 지지와의 관계에 따라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은 나에게 어떤 해인지를 살펴볼 때 천간의 글자 임인에서 임이라는 글자가 내 천간에 있는 4개의 글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는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지지의 글자 인이라는 글자와 내가 가진 4개의 지지의 글자가 상호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도 중요하지만 지지가 정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상이기 때문에 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의 의미, 각각의 의미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 대체로 지지적인 요소는 이익의 흐름을 볼 때는 지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만 하나 돈 벌어야지 생각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지에 그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천간에서도 음과 양을 살펴보았는데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과 양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지의 음양도 꼭 알아두시면 나중에 사주를 감명할 때 이제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이죠.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이죠. 우리가 염소라고도 하죠. 그리고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 달로 나타내면 이게 양력입니다. 양력으로는 12월, 우리가 동지부터는 그 다음 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지의 운동은 우리 24절기를 보면 더 뚜렷하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올 것 같네 는 생각입니다. 하늘의 기운입니다. 비가 올 것 같네. 꾸리꾸리하게 먹구름이 많이 꼈고 바람도 약간 이상하네. 바람에도 비가 묻어 있네. 그거는 천간의 기운입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는 지지의 기운인 거예요. 현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의 움직임, 지지의 기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달도 여러분들이 잘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할 우리 그 만세력 보면 그 앱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제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사주팔자가 세워지거든요. 대운도 뽑아지고, 그런 데는 다 양력이기 때문에 도출되는 결과가 양력입니다. 도출되는 결과가 양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력으로 이걸 외워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는 12월, 축은 1월, 이는 2월, 3월은 묘월, 진월은 4월, 4월은 5월, 이렇게 6, 7, 8, 9, 10, 11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미월인 거죠. 7월. 미월은 보통 여름의 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간의 그 사계를 봤을 때, 우리의 사계, 대한민국의 사계를 봤을 때는 여름이 이제 한참 무르익을 때가 7, 8월이잖아요. 7, 8월인데, 근데 여러분들 7월에는 요 4, 5미를 지나오면서 그 5의 그 양으로 끝간데 없이 양이 가득했던 것들이 토의 땅 안에 스며들어서 복사열 때문에 7월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8월 이제 한 10일 정도만 딱 지나가면 이제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복사열이라고 하면 열대야를 이제 상상할 수 있을 건데 8월 10일 정도가 지나가면 이제 열대야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음의 기운이 이제 땅속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음과 양의 기운으로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사주를 감명할 때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잘하는 글자, 쥐가 잘하는 글자 속에 갇히지 마시고 그 글자 속에 담긴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의미들을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지의 글자는 순서대로 양음으로 가다가 양음으로 가다가 사랑 해에서는 이 음량이 바뀝니다. 음량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와 해는 원래는 음이지만 나중에 이게 양으로 사는 사로 생각하고 오는 음으로 생각하고 해는 양으로 생각하고 자는 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주를 감명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데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육친관계 그런 거 이제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이렇게 그걸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걔네들을 위치시켜 줄 때 명칭을 바꾸었는데 명칭을 부여할 때 육친에서 명칭을 부여할 때 이게 음으로 쓰이느냐 양으로 쓰이느냐 그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게 사는 음이지만 육친을 정할 때는 양으로 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할까를 이제 여러 책에서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그냥 얘는 이렇게 음으로 바뀌고요. 이건 양으로 바뀌고요.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꽤 유명하신 그 박청화 선생님 책을 또 찾아봤더니 그분도 굉장히 간략하게 기술을 해 놓으셨던데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사와 해는 음이지만 계절의 시작, 그러니까 여름의 시작이고 겨울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므로 양으로 쓰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저는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계속 찾고 공부를 해야 될 숙제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일단은 이거를 음과 양을 외우셔야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천간할 때는 굉장히 간단했잖아요. 갑은 양, 을은 그리고 병은 양, 정은 이렇게 간단했었는데, 우리 지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과 정말 실제적이 일어나는 현상은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생각은 아주 소쿨 할 수 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삶은 내 생각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여러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공부해 보시면 아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토도 이게 그냥 토가 아니야. 뭐 축토, 진토, 미토, 술토, 이것이 그냥 토가 아니. 네 눈에는 토로 보이니 내 눈에는 토로 안 보여.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외워야 될 게 많아도 처음에 이제 외우고 나면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구구단 외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제가 오행을 생각을 해서 이미 우리가 음과 양, 오행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오행, 목, 화, 금, 수 이렇게 목화, 토, 금, 수의 색깔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을 귀인 만세력도 이렇게 사주팔자를 세우면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달과 월이죠. 자는 12월, 축은 1월, 양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외우시고, 그리고 양음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관계 및 지지와 월을 살펴보면요. 아까 지지와 요거 월은 외우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강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렇죠? 그리고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요거는 우리가 1년은 12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월이 1월인 거는 항상 같습니다. 지지의 글자가 축은 1월, 인월은 2월, 묘월은 3월, 진월은 4월 이렇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간의 글자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지의 글자와 천간의 글자는 개수가 다르잖아요. 지지는 12개, 천간은 10개의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의 글자만 달라질 뿐이지 지지의 글자는 항상 1월은 축월, 12월은 자월,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 2월은 인월, 이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이다 이러면 축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양력입니다. 양력이고 지금 2022년 7월은 정미월이네요. 정미월. 그래서 정미이고요. 그리고 2023년 해볼까요? 2023년에는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만세력을 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2003년 7월은 기미월입니다. 그러니까 정담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가기 때문에 정미월이죠. 정 다음에는 네.
정, 무, 기 되잖아요. 무기 되니까 기미 이렇게 됩니다. 2023년에는. 그래서 뭐 굳이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달이 1월은 축월, 2월은 찐월은 6월 이렇게 요 순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간과의 관계도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네, 청간과의 관계도 자는 청간의 개에 해당됩니다. 자가 청간의 개와 같은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는 양인데 우리가 그 육친을 할 때는 음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랑도 상관이 있는 거죠. 개는 청간에서는 음의 글자이죠. 그죠? 음의 글자이고 자는 원래는 양의 글자인데 양의 글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양의 글자인데 위의 개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으로 우리가 육친 관계를 정할 때는 육친을 정할 때는 이걸 음으로 생각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음으로. 그리고 축은 토이기 때문에 토는 그러니까 기에 해당됩니다. 기에.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청간과 지지할 관계에서 자는 12월이고 청간의 개와 같다. 그리고 이 청간에게 자는 양이 이거는 음이거든요. 육효하고 관련을 지으면 이게 양의 기운이 벌써 하나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제 이 동영상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실 건데 개라는 글자가 이미 안에서 그 양이 싹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양이 싹트고 있다. 그 양을 저는 생명이라고 목으로 나중에 재탄생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벽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벽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는 갑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간의 갑은 지지에서는 인의 글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양의 글자이죠. 양양. 그리고 청간의 을은 지지의 묘와 같다. 그리고 병은 지지의 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나중에 육친을 할 때는 원래는 음인데 양음 이렇게 나가지 그죠? 그 지지가 양음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지는 양음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양으로 쓰이는 거죠. 육친관계 할 때는. 그래서 병하고 사하고는 같다. 그리고 오하고 정하고는 같다. 청간의 정이 지지로 내려오면 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간의 경이 지지에서는 신이라는 글자하고 같다. 그리고 지지의 신이 청간을 올리면 유라는 글자하고 같다.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청간의 신자하고 지지의 신자하고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이 신을 매울 신자를 써야 되는데 원숭이 신자를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은 양의 금이기 때문에 이 양의 청간의 금 경하고 같다. 그리고 지지의 유는 음의 금이기 때문에 요 신하고 같다. 청간의 음의 신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를 나타내는 큰 무를 나타내는 해는 임하고 같다. 이거 원래는 음의 수잖아요. 음수인데 여기 임수 청간의 개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양하고 같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양의 관계에서 보면 자축, 임묘, 진사까지는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기운이죠. 점점 그 양의 기운이 하나씩 생겨서 양의 기운은 발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음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이게 24절기 이제 절기론을 가지고 보면 이게 더 잘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흐름, 그리고 자연의 흐름이나 우리가 인간사의 흐름이나 똑같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끝없이 우리가 상승할 수만도 없고 끝없이 하락할 수만도 없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뿌렸으면 키워야 되고, 키웠으면 꽃을 피우고, 꽃이 시들고 나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는 익고, 익었으면 걷어들이고, 이런 것이 이제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4절기에 맞춰서 또 이걸 풀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나는 24절기론으로 사주 해석을 하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잘 맞아떨어지더라 이러면 그 24절기론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육친론, 십성이라고 하는 그 육친, 뭐 정관, 평관, 정인, 편인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나는 사람의 심리와 연결을 하니까 나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잘 맞더라 이러면 그 분야를 하시면 돼요. 그 분야를 하시면 되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물상론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거는 큰 나무다. 그러니까 산들이 많은데 산이 많은데 나무가 하나도 없다. 사주에 목이 하나도 없다. 토는 많은데 토는 양토는 굉장히 많은데 태양도 없고 나무도 없다. 이러면 거기는 깜깜한 첩첩산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물상론입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사주를 풀이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주는 일단 산이라는 것은 나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에서 나무가 들어오는 목의 기운이 들어오는 때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하겠죠. 일을 할 일이 없다가 민둥산이어서 첩첩산중 깊은 산골 민둥산이었는데 할 일이 없다가 목의 기운이 들어오면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의 기운과 함께 태양의 기운까지도 들어오면 할 일이 있는데 막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운에서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 대기만성형이다.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노력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상론이라는 사주팔자의 그런 음양과 그리고 각각의 글자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그런 것들을 해서 풀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천간과 지지 그리고 음과 양 그리고 뭐 삼합, 방합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초보 시절에 요것만 완전히 외워 놓으시고요.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재밌고 그리고 또 이해가 조금 더 쉬운 그런 쪽을 택하셔서 그 한 분야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어차피 다른 것들도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왕초보 공부를 하실 때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저것 찔끔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고요. 적어도 왕초보를 탈출할 때까지는 한 사람 강의만 쭉 들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강의를 막 이것저것 들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왕초보 기본적인 강의를 할 때 약간씩 다르게 설명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 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이 강의 저 강의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하시지 마시고 그 왕초보 탈출은 이런 우리 유튜브 강의 많잖아요. 그 유튜브에서도 한 선생님을 딱 정해서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웬만큼 천간과 지지, 삼합, 방합, 뭐 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툭 버튼 누르면 이제 우리 그 음료수 튀어나오듯이 탁탁 튀어나온다. 생각이 번쩍번쩍 든다. 고르실 때까지는 그 요 한 사람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면 하는 분야 있잖아요. 뭐 일주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년, 월, 일, 시 할 때 내가 태어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인 거죠. 이게 명리학도 사주 공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친 관계를 하는 십성론 10가지 그런 육친 관계, 정인, 편인, 정관, 평관, 정제, 편제, 그리고 또 뭐 있죠? 식신상관, 음, 그쵸?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심리와 연관을 지어서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심리학 이 재밌더라 하시는 분은 십성론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왕초보 탈출을 하신 다음에 십성론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무래도 그 사람의 성향을 이야기를 할 때 일주론, 그 사람이 태어난 날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게 나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하면 또 그걸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아까 물상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를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는 뭔가 어, 그림을 그리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나는 너무 재밌더라. 그리고 나는 그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물상론 쪽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24절기론 가지고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음양 가지고 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음양이고요. 그 음양을 24절기로 쪼개서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초보를 탄탄하게 다지신 다음에 한 선생님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외울 거 외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땅 다지기를 해 놓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해봤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 아니네, 저 사람 아니네, 여기저기 계속 토끼처럼 옮겨 다니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아는 분은 그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하루에 그 일주일에 5번씩 그리고 한 달에 20만 원씩을 주고 배우셨대요. 배우셨는데 이제 모르겠다 이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성향이랑 그분이랑 안 맞으신 거죠. 왜냐면 이분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넘겨야 소화를 시키시는 분인데 이제 여러 명이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런 이 동영상을 듣다 보면 저 사람 말하는 톤이나 그리고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하고 맞다 이러면 그 사람 거를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이 재밌어 하는 분야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시간적 분류와 방위는 제가 이 지지를 시간적으로 분류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팔자를 세울 때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보통은 11시부터 뭐 1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다 이러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위도에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이 시간이 이제 가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시는 23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사주 팔자를 세울 때 시 부분, 사주에선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세울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요 하나의 기둥은 2시간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축시는 그러니까 자는 이렇게 조자시, 야자시 이렇게 해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30분 전 그리고 1시 30분, 1시간 30분 후 이렇게 나뉘잖아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그냥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게 익숙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가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요거를 하고, 축시는 1시 30분, 새벽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시는 보통은 약간 그런 귀신의 그런 영감이나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축을 깔은 사람이 감이 좋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1시 30분부터 3시 30분이라는 이 시간적인 것 때문입니다. 보통 1시 30분부터 3시 30분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고 귀신이 돌아다니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축시이고요. 인시는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5시 30분,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제 새벽 3시 반은 겨울에는 사실은 깜깜한데 여름에는 한 새벽 3시 30분, 4시쯤 되면 저기 멀리서 이제 깜깜한 어둠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희뿌옇게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묘시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아침 7시 반까지고요. 진시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우리가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해서 이제 그 막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네. 그리고 사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때이지요. 그리고 오시는 11시 반부터 1시 30분까지입니다. 그죠? 이게 낮잠을 자는 시기이기도 하죠. 밥을 먹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시는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여름에는 제일 덥잖아요. 복사열 때문에. 그리고 신시는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은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고요. 유시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이제 퇴근 준비를 해서 퇴근하는 시간이죠. 퇴근하시고는 뭐 하세요? 이제 술 한잔 해야죠. 요게 이 술잔을 닮았다고 해서 유를 깔고 있는 사람, 일찍 유를 깔고 있는 사람, 유가 있는 사람은 술을 좋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이고 술시는 7시 반부터 9시 반, 밤 9시 반까지. 술시 또한 술 먹는 시간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시에 밥 먹고 1차 하고 이제 술시에 2차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해시는 이제 잠자러 들어가야죠. 잠 자야죠. 집으로 가야죠. 그죠? 그리고 자신은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은 굉장히 깜깜한 밤중이고 은밀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요 자라는 글자를 생식과 이제 관련이 있는 글자라고도 합니다. 해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자신은 정자, 난자 할 때의 그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자를 깔고 있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그런 거, 이 연애와 애정사에 많이 연루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자라는 시간의 특성, 그 은밀한 시간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려진 시간, 그리고 쥐라는 것이 다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자를 깔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들도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축은 소잖아요. 소니까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하니까, 뭐, 생각이, 물론 이제 이 축이라는 것이, 육친에서의 어떤 글자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도 하지만, 축이라는 것은, 뭐 되새김질,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고 했던 걸 또 하고, 인연, 만나는 사람도, 우리가 신축년에는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만났던 인연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해이다. 과거에 했던 일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라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신축년에 사주풀이를 할 때, 그 1년 풀이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강의나 이런 데서. 그거는 소가 가지는 의미, 입니다. 소라는, 그 축이 소축자잖아요. 소가 가지는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요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지와 방위, 여기 방위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북쪽, 그리고 동쪽, 북동쪽. 자신은 정북쪽입니다. 자는 정북쪽, 축은 북동, 이는 동북. 뭐 이렇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시다가 요거는 이제 요런 표를 하나 놓고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요 중간에 요 있는 것이 정중앙이니까 이거는 정북쪽, 정서쪽, 정동쪽, 정남쪽. 요거는 동쪽하고 남쪽하고 붙어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 볼 때는 동남쪽, 얘 입장에 봤을 때는 남동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 가거나 아니면 제가 유학을 가려는데요. 어느 나라로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혹은 제가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요. 문은 어느 방향으로 내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방향, 방위를 나타낼 때 요게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의 속성 마지막입니다. 자는 야행성, 이제 그 쥐가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활동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겠죠. 그래서 좌를 깔고 있는 친구들은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잘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식기와 관련된 애정사, 비밀사를 간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축은 소처럼 일하는 사람, 소가 굉장히 미련하면서도 착하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라는 이미지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되새김질 한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각을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한 대가보다는 사회봉사일 등이 맞다. 왜냐하면 소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회봉사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일지에 축을 깐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인자는 프로의 기질이라고 합니다. 인신사술 이렇게 4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페셔널한 기질을 가진 글자이고 요것이 사주에 있으면 뭘 해서든지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만큼 기운이 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는 사회적 활동성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제 그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는데 어둠이 걷히고 이제 밝은 여명이 밝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걷혔다는 것은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이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뭔가를 시작하는 때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이라는 것이 화의 나라 삼합, 나중에 삼합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이 그 화의 나라, 화의 기운이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통신 이런 역마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호랑이는 멀리 가는 역마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시대랑 이렇게 맞춰봤을 때는 방송 통신의 역마라고 할 수 있다. 역마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호랑이 인자를 깔았는데 역마다 이러면 방송, 통신, 인터넷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묘는 이게 토끼의 물상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깡충깡충 뛰는 현대의 삶인데 이도 오타났네 죄송합니다. 현대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사를 자주 간다. 그리고 이 목이라는 물상이 의미하는 게 뭐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 토끼 몇 자는 장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조경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것들이 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진은 수를 안에 품고 있습니다. 진토 속에는 큰 물이 갇혀 있는
품고 있는 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기를 품고 양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양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음을 품고 진 다음에는 사오미 이렇게 양을 열어주는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는 큰 음의 물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양을 향해서 막 나아가야 되니까 안팎이 다른 그런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토를 깐 사람들은 뭔가 애잔한 아픔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사는 양의 기운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역마가 강합니다. 사의 글자도 아까 인신사술 할 때 인과 사. 그래서 프로의 기질, 독성을 지닌 뱀은 독성을 지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이 사람에게 쓰이면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독한 말을 한다든지 말로서 사람을 해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요거를 일적으로 쓰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뱀은 그렇게 멀리까지는 그러니까 호랑이만큼은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뱀은 발이 없는데도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역마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오는 뛰어넘을 지은적 절대 굽히지 않는다. 오는 최고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최고를 지향하고 역마성,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래서 역마가 강하다. 그리고 미는 안일미자를 써서 미정,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올해가 미월이다. 마무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직은 잘 안 되겠는데요. 조금 지체되고 지연되겠는데요. 그리고 결과를 이야기할 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은 아까 인신사술 할 때 그 신을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프로의 기질이고요. 이걸 보시면 인신사, 그쵸? 그리고 이거는 멀리 가는 기차나 비행기 타는 역마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 결실, 금전, 금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금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는 쪼다, 구멍 내다, 끝내다 라는 뜻을, 그러니까 닭이 막 쪼는 거잖아요. 구멍도 내고, 싹둑 잘라버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능력 떨어지고, 금속의 성분이고, 금융계통이 또 맞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은 프로의 기질 막 지키는 거. 이게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물면 절대 얘네들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의 기질을 갖고 있고요. 인신사술에서 술은 지키다. 그리고 한 번 물면 놓아주지 않는다. 끈기, 뭐 부지런함, 그리고 성실함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적으로 쓴다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하면서도 안을 챙겨야 하는 이중생활, 걔는 그렇잖아요. 밖도 살펴야 되고 도둑이 오나도 봐야 되고 이 또 그 주인한테 뿌잉뿌잉 이쁜 짓도 해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중생활에서 오는 조금 애잔함이 있습니다. 애잔함이 있고 그리고 한 번 불면 안 나오니까 좀 고집도 세기도 하겠죠. 네, 끈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는 이게 돼지 해자인데 금전 관리가 뒤죽박죽인데 먹을 것은 많다. 해는 이렇게 유통, 물류 막 그리고 아까 저장한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임이 지지로 내려오면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임은 저장한다, 걷어들인다,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막 주워 담는 거예요. 막 주워 담은 것을 막 저장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변이 돼지우리 같은 이 해자를 깔고 있는 분들이 약간 정리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정리가 잘 안 된다 이러면 내 사주에 해라는 글자가 있나 없나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주 탓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바다이고 해라는 글자도 이렇게 멀리 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는 역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사주 감명을 해보니까
해라는 글자를 깐 사람들 혹은 해라는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개, 12개의 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글자를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완전히 다 외워졌다 이러면 그 글자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 글자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을 하실 때는 그 글자의 모양, 그리고 지지는 천간의 경우에 그 글자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지의 경우에는 그 시간과 그리고 계절, 월 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월의 기운과 그리고 그 동물을 의미하잖아요. 동물의 그런 습성,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아주 잘 이해도 되실 거고 잘 외워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천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강과 5강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외워지면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다음 주에는 6강 사주팔자 세우기 만세력 천을귀인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휴대폰에 깔든지 그 앱, 만세력 앱을 여러분들 휴대폰에 까시든지 노트북에 까시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지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한 내용 학습 자료는 닥터류 사주연구소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